기준부터 말하면 최소 12주까지는 가능하면 피해주세요. 왜냐하면 태아의 주요 기관이 형성되는 아주 결정적인 시기거든요. 피부를 통해 흡수될 수 있기 때문에 임신 중에는 보통 사용을 권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댓글을 달아주신 분 5분을 추첨해서 오늘 소개해드린 엽철-D 제품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똑똑한 엄마들의 똑똑한 TV 맘똑TV. 먼저 임신을 확인한 분들 너무 축하드립니다. 막상 임신이 되면 정말 기쁘면서도 이제 뭘 조심해야 되지? 화장품 아무거나 써도 되나? 염색이나 파마는 괜찮을까? 등등 궁금한 게 정말 많죠. 주변에서는 이거 해라 저거 마라 말은 많은데 정작 어떤 게 진짜 조심해야 할 건지 헷갈릴 때가 정말 많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임신 중에 꼭 피해야 할 것들과 임신 중에 꼭 챙겨야 할 것들을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엇을 먹느냐도 중요하지만 일단 무엇을 조심하고 피해야 할지 아는 것이 더 중요하겠죠. 자,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로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머리 염색과 파마입니다. 사실 염색약이나 파마약의 화학 성분이 두피를 통해 흡수되더라도 그 양은 매우 미미하지만 결론부터 말하면 최소 12주까지는 가능하면 피해주세요. 왜냐하면 태아의 주요 기관이 형성되는 아주 결정적인 시기거든요. 또 염색약이나 파마약 냄새가 입덧을 악화시키거나 두통, 메스꺼움을 유발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꼭 하셔야 된다면 12주 이후에 내가 임신 중인 것을 꼭 밝히고요. 가능하면 시술 시간은 짧게 그리고 환기가 잘 되는 곳을 선택해주세요. 두 번째는 화장품 성분, 특히 레티놀이에요. 레티놀은 주름 개선이나 피부 재생 효과 때문에 아이크림이나 세럼에 많이 들어있는 성분이죠. 레티놀은 비타민 A 유도체인데요. 화장품에 들어있는 레티놀은 먹는 양만큼 흡수되지는 않지만 임신 초기에는 특히 민감한 시기라서 산부인과나 피부과 전문의들은 혹시 모를 위험을 줄이기 위해 임신 중에는 사용을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신 중에는 기능성 화장품을 고르기 전에 성분표를 한 번만 더 확인해 주세요. 세 번째는 고온 노출입니다. 반신욕이나 사우나 좋아하시죠? 그런데 임신 초기에 엄마 체온이 38.5도 이상 올라가면 태아의 신경관 발달에 치명적일 수 있어요. 그래서 임신 중에는 뜨거운 탕에 오래 머무르지 말고 배 위에 뜨거운 핫팩을 직접 올리는 행동도 안 됩니다. 네, 여기까지는 일상생활에서 비교적 자주 접하지만 조금만 신경 쓰면 충분히 피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지금부터는 약물이나 의학적으로 조금 더 조심해야 할 것들입니다. 네 번째는 파스 사용인데요. 임신하면 허리나 골반, 손목이 아파서 파스 붙이고 싶어 하시는 분들 정말 많죠. 그런데 대부분의 파스에는 진통 소염 성분이 들어있어요. 붙이는 거라 먹는 약보다는 영향이 적을 수 있지만 이 성분들이 피부를 통해 흡수될 수 있기 때문에 임신 중에는 보통 사용을 권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임신 중기 이후에는 태아에게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보고들이 있어서 파스는 가능하면 피하고 꼭 필요한 상황이라면 담당 주치의와 상담 후에 사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다섯 번째로는 여드름 치료제. 이건 절대 금지예요. 피부 트러블 때문에 피부과 약을 복용하셨던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여드름 치료제로 잘 알려진 이소트레티노인, 이 성분은 FDA가 지정한 임신 절대 금기 약물입니다. 임신 중 복용 시에 태아의 얼굴, 심장, 뇌 기형을 유발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임신 중엔 절대 복용하면 안 되고 임신 계획 중이시라면 최소 한 달 전엔 복용을 중단해야 합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는 날음식과 살균되지 않은 유제품입니다. 임신 중에는 면역력이 낮아 식중독에 더 취약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임신 기간에는 음식을 충분히 익혀 먹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뷔페처럼 오래 진열된 음식이나 실온에 둔 음식은 오염 위험이 크니 조심해주세요. 그리고 간접 흡연 역시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임신 중 관리는 엄마 혼자만의 몫이 아니라 가족 모두의 도움이 정말 중요합니다. 자, 임신 중에 피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알아보았다면 이제 우리 아이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 채워 넣어줘야 할 시간입니다. 임신을 준비하거나 임신을 하면 태아의 발달 단계에 따라서 꼭 필요한 영양소들이 있어요. 그중 가장 먼저 꼭 챙겨 먹어야 하는 것은 엽산입니다. 엽산은 임신 초기 태아의 신경관이 형성되는 시기에
시기에 특히 중요해서 임신 전부터 임신 12주까지는 꼭 챙겨 드시는 걸 권장합니다. 브로콜리나 시금치 같은 녹색 채소에도 엽산이 들어있지만 조리 과정에서 쉽게 손실되는 편이라 실제로는 음식만으로 충분히 채우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임신 준비나 초기에는 영양제로 보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엽산은 어떤 제품을 고르느냐도 중요한데요. 78년 전통의 프리미엄 브랜드 솔가를 소개해 드릴게요. 솔가는 성분 보호를 위해 위생적이고도 안전한 갈색 유리병을 사용하는 것도 특징이에요. 이 갈색병 많이 보셨죠? 솔가 활성엽산 680 위드 비타민 B12는 몸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알려진 최종 형태의 활성형 엽산을 함유한 제품이에요. 특허 원료인 쿼트레폴릭이 적용돼 체내에서 이용 가능한 최종 형태입니다. 또한 불필요한 합성 향료나 감미료를 넣지 않았고 하루 한 장으로 엽산과 비타민 B12를 1일 영양성분 기준치 기준으로 100% 섭취할 수 있어요. 엽산은 임신 후에만 먹는 영양제가 아니라 임신을 준비할 때부터 미리 챙기는 것이 중요하고 임신을 준비 중인 남편과 함께 섭취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임신 중에 꼭 먹어야 할 것 두 번째는 철분입니다. 임산부에게 필요한 하루 철분 권장 섭취량은 약 24mg 정도로 알려져 있어요. 음식만으로 하루 필요량을 채우려면 현실적으로 꽤 많은 양을 섭취해야 하고 일상적으로는 쉽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이 때문에 임신 중기 이후에는 철분을 영양제로 보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소개해드리는 솔가철분 25는 한 알에 25mg이 들어있어 하루 필요량을 한 번에 섭취하기 편한 제품입니다. 체내에 철분이 부족할 때 흡수율이 높아지는 비햄철 원료를 함유한 제품이에요. 또 원재료부터 제조 과정까지 모든 공정을 엄격하게 관리하는 코시어 인증을 받은 제품이에요. 코시어 인증은 매우 까다롭고 엄격하기로 유명한데요. 그만큼 모든 공정에서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제조되었다는 걸 의미해요. 또한 글루텐, 착색료, 감미료, 합성 향료 같은 불필요한 첨가물을 넣지 않았답니다. 이어서 임신 중 먹어야 할 것 세 번째는 비타민 D와 칼슘. 엄마의 칼슘 요구량이 크게 늘어나는 시기에 칼슘이 부족하면 엄마의 치아나 뼈 건강에 부담이 될 수 있어서 우유, 치즈, 멸치와 같은 칼슘이 풍부한 음식을 의식적으로 챙겨 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칼슘은 비타민 D가 충분하지 않으면 몸에 잘 흡수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비타민 D는 칼슘이 소장에서 흡수되도록 도와주는 말 그대로 짝꿍 역할을 하는 영양소예요. 또 비타민 D는 뼈와 근육 건강뿐 아니라 골다공증 발생 위험 감소에도 도움을 주는 성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실내 생활이 많거나 햇빛 노출이 부족한 분들은 비타민 D가 부족해지기 쉬워 영양제로 보충하는 경우도 많아요. 솔가 비타민 D3 2200은 하루 한 캡슐로 비타민 D를 보충할 수 있고 활성도가 높은 D3 형태를 사용해 체내에서 활용되기 쉬운 제품입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철분제와 마찬가지로 코시어 인증을 받은 제품입니다. 다음 임신 중 꼭 먹어야 할 것 네 번째는 태아 성장의 기본이 되는 단백질입니다. 단백질은 선택이라기보다 임신 기간 동안 꼭 필요한 영양소에 가까워요. 이유는 태아의 세포, 근육, 장기를 만드는 데 기본이 되는 성분이거든요. 특히 임신 중기 이후부터는 태아의 성장 속도가 빨라지면서 단백질에 대한 요구량도 자연스럽게 늘어나요. 그래서 소고기나 닭가슴살, 생선, 달걀과 같은 동물성 단백질뿐 아니라 콩류와 두부와 같은 식물성 단백질도 매 끼니 골고루 챙겨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어서 다섯 번째로 임신 중 챙기면 좋은 것은 통곡물입니다. 임신을 하면 호르몬 변화로 장운동에 느려져 변비를 겪는 분들이 많고 철분제를 복용하면서 증상이 더 심해지는 경우도 적지 않아요. 이럴 때 현미, 귀리, 퀴노아와 같은 통곡물은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장운동을 도와 변비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또 하나 장점은 통곡물은 백미보다는 소화 흡수가 천천히 진행이 돼서 식후에 급격히 혈당이 오르는 것을 완화시켜준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임신성 당뇨가 걱정되는 분들이라면 식단에서 가장 먼저 바꿔보기 쉬운 방법은 백미를 현미나 잡곡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정말 현실적인 고민들을 함께 나눠봤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엄마의 마음이 편한 거예요. 너무 모든 걸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오늘 알려드린 기준들만 잘 지키셔도 충분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솔가 제품들은 이미 많은 임산부분들 사이에서 선택되고 있는 제품이라 이미 익숙하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솔가의 엽산, 철분, 비타민 D3 제품은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솔가 공식몰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관심 있는 분들은 더보기란을 참고해주세요. 또 맘톡TV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 이벤트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댓글을 달아주신 분 5분을 추첨해서 오늘 소개해드린 솔가의 엽, 철, D 제품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그럼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꾹! 감사합니다.